안녕하세요.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네, 용인에 사업하는 신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정말로. 약간 좀 이렇게 기운이 좀 아침에는 좀 따뜻하고 덥다가 저녁에는 좀 춥다가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날씨가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기 정말 좋은 날씨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또 중반쯤 됐는데, 한 또 마지막 마감 날 때까지 열심히 화이팅 있게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순서는 리더의 스피치 요령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스피치 강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거의 한 몇 개월 정도까지는 얘기는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김학준 사장님께서 MBS 내용으로 인해서 그런 스피치에 대한 내용을 했었는데 저한테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리더라면은 아메이 사업가라면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인 거죠 지금 여기. 네. 첫 번째는 저희가 매번 지금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처음 들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스폰서 사장님들이 항상 무슨 얘기했어요? 긍정적 스피치를 많이 해라.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그리고 항상 스폰서님들은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말의 힘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사례가 있는데 정말 자신이 없고 소심하고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메이 사업은 좋아서 여기 왔는데 여기 오니까 사장님들이 화이팅이 있고 뭐 혈기왕성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나는 열심히 할 거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자기도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회에 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듣다가 여기 오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분들이 다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번에 무조건 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하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팀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스피치 할 때 우리가 주어지게 되잖아요. 오늘 어땠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게 되면 굉장한 좋은 게 긍정적 스피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 스피치를 안 하게 되면 누군가 초대자 그리고 새로 오신 분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악영향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그 스폰서 사장님은 굉장한 좋은 프로모션과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분이 막 부정적 얘기하고 막 힘들다는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은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모시고 왔다가 쉽게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 본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올 때는 그리고 항상 스피치 할 때는 긍정적 스피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다 보고 우리는 또 사람이 또 감성이 있잖아요. 감성이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었고 좀 어려운 일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스피치가 저절로 나올 때도 있어요. 시간 내가 얼떨결에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가장 좋은 스피치가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이겨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내겠다. 목표를 향해 내가 나가겠다. 마무리로 반전 스피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항상 그 끝은 어려움. 그 끝은 이겨냄. 긍정적으로 바꾸는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키가 조금 큰 편이라가지고, 그래서 화면이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그룹 이름이 싱킹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이하이 팀에 이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데, 우리 하이하이 팀과 싱킹빅 그룹의 사장님이라면, 항상 우리가 정규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규 미팅을 듣고 나서 항상 정규 미팅은 우리 싱킹빅 그룹의 사장님들 강의도 있겠지만, 타 그룹에 있는 강의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싱킹빅 그룹에 있는 사장님들은 타 그룹에 있는 그런 사업가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왜 그런가 싶냐면,
우리가 우리 싱킹빅 그룹에 그리고 내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이 굉장히 강했는데 타 그룹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면 그 타 그룹의 이름에 사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생깁니다. 그 관심을 갖게 되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게 되잖아요. 궁금하게 되면 그분의 강의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강의를 자꾸 듣게 되면은 우리 스폰서와 우리 싱킹빅 그룹이 전해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과 다른 내용들을 얘기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내 스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 그룹의 리더는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렇게 해도 될까?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마이웨이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타 그룹 이름을 통해서 마지막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폰서 근데 우리가 의무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싱킹 그룹이 얼마나 큰 그룹이지 않습니까? 얘기만 하고 우리 그룹만 얘기해도 얼마든지 프로모션 할 거, 얼마든지 자부심 있게 사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그룹 이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고 얘기를 할 땐 우리 스폰서 그리고 우리 싱킹빅 그룹에 있는 사장님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는 강의 평가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강의 들었는데 너무 좋았고요. 오늘 강의 들어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배우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거의 이제 결과를 냈거나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배워나가는 데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나갈 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그걸 평가하게 돼버리면요 솔직히 그건 겸손을 잃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배움이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강의를 그렇게 되면은 그 강의가 내가 만약에 좋지가 않았어. 그 강의가 그러면 그 강의를 내 파트너분들과 내 주변 사람들한테 프로모션 안 하게 되겠죠. 그 안 하게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겠죠. 왜? 나는 그게 강의 좋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 파트너는 그 강의를 통해서 비전 볼 수 있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의 평가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폰서 사장님 그리고 우리 업라인 사장님의 강의도 들으면 그 강의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저분은 저런 얘기할까? 왜 저분은 저런 얘기할까? 그 비관적에 포커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 말을 왜 했을까? 그 말을 했었을 때 왜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포커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성장하는 쪽에 그 포커싱을 해야 내가 성장하는데 자꾸 그 비판적이고 자꾸 아닌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요. 내 성장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강의 평가는 하는 스피치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목표 스피치는 구체적으로 이거는 저도 조금 많이 느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거는 두렵습니다. 솔직히. 왜? 해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는 솔직히 그 목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왜 도전을 하냐? 내가 성취하고 싶은데 두렵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수만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거는 그 목표를 해냈을 때 나한테 오는 성취감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목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표가 분명히 그 수만 가지 생각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행할까라는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내가 그냥 적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계속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이번 회계년도 가는 게 SP입니다. 네, 그걸 끝났어. 이거는 솔직히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냥 희망사항인 거죠. 목표가 아니라. 언젠간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마냥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4월이죠. 네, 4월이니까 거의 5개월 정도 남았죠. 회계년도 끝날 때까지. 그럼 9개월까지 SP 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적으로 편하고 왜? 지금 당장 내가 그 SP 도전 안 해도 언젠간 될 거라는 생각도 하니까 행동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라는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9월달에 SP 가기 위해선 내가 지금 현재 핀에서 이번 달 그리고 이번 달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구, 어떤 목표, 예를 들면 5150으로 내가 어떻게 실행해 나갈 건가.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목표를 잡고 이 퍼센트를 가서 이거를 다음 달 돼서 9월 달에 내가 SP가 되겠다. 이런 목표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 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뭐 해결했는데 에메랄드 SP 가겠습니다 하고 딱 외치고 그게 아니라 이번 달에 내가 몇 퍼센트에 대한 그 퍼센트를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9월 달에 SP를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목표 스피치 할 때도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라는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의 힘의 스피치라고 전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뭐랄까 우리가 이런 경험과 스피치를 많이 안 배우거나 아니면 사업을 좀 경험이 부족하면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얘기하거나 내가 스피치를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데 했더라고요. 그런 내용 같아요. 아니면 이런 말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듣는 입장도 신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내용을 들은 거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라고요, 했더라고요, 아니면은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맞습니다. 이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딱딱 끝말이 힘이 있는 말이라는 거는 스피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가는 저는 보이지 않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전달할 때.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라는 도구를 보여줘도 이 사람의 자신이 없으면 그 상대방은 이 금덩어리가 금인지 똥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 내가 똥덩어리를 가져와도 이게 금이라고 내가 확신 있게 얘기하면 이게 왜 똥인데 왜 금일까라는 걸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그 표정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라고요, 한 것 같습니다 보다는 됩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요 얘기를 항상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 있는 스피치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시간 제한. 우리가 얘기를 하거나 스피치를 얘기하게 되면 막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죠. 솔직히. 그러니까 주변에서 좋은 얘기 듣다 보면 나도 영감이 생겨서 나도 저 얘기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우러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팀과 또 우리 또 이렇게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시간이라는 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고 한들 만약에 내가 다 하게 되면 옆에 사람도 분명히 또 하고 싶어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인원이 거의 한 30명에서 40명이 좀 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명당 1분씩 스피치를 하게 되면 4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오버해서 내가 2분 스피치 했어. 그러면 옆에 있는 분도 2분 하고 싶으면 거의 몇 분입니까? 네, 거의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나 한 명으로 인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정규적인 시간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퍼센트핀은 딱 10초 스피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이건 솔직히 겸손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과거에 내가 어떤 영광을 누렸고 하더라도 아메이 사업은 아메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지 다른 데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냈던 뭐라도 우리 아메이 사업에서 전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핀이 뭐예요? 그 퍼센트핀의 결과치가 결국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퍼센트핀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퍼센트핀의 사장님들의 얘기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험이 있는 우리의 탑리더 사장님 그리고 다이아몬드 사장님 이상의 사장님들의 얘기를 듣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치 내용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퍼센트핀은 그 다이아몬드 이상이 돼서 엄청난 내 열정을 주기 위한 경험을 얘기해줄 스피치 하기 전까지는 계속 달려가는 동기부여 줄 수 있는 목표 스피치
나는 이번 달에 이렇게 해서 해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스피치가 굉장히 좋은 스피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제 스폰서는 누구고 그리고 저는 회계연대 어떤 과에서 이번 달 제가 목표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따 외치는 게 제일 중요한 제일 잘한 스피치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스피치를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기 얘기. 자기 엄청난 그런 경험 스토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자제해서 그거는 따로 소그룹이나 아니면 따로 스피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왕년에 그 라떼, 전 라떼는 잘 몰랐어요. 왕년인데 라떼라고 내가 왕년 뭐 어땠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제하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에 대한 포커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SP상은 거의 한 20초, 30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사학과 이상은 50초에서 1분. 그래서 시간은 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말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핀업 하면 됩니다. 핀업해서 내가 스피치를 많이 하고 싶으면 핀업 해가지고 스피치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스피치 이제 애프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 딱 하면은 첫 순서가 딱 나오잖아요. 이 첫 순서, 첫 하시는 사장님들 딱 나오면은 그분은 그냥 그 사회자가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그냥 한 명 시킨 게 아닙니다. 그분은 굉장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사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그분이 2분 스피치 하게 되면 40명이 2분 스피치 하게 된다.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스타트가 예를 들면 와서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합한 신영래입니다. 이렇게 작게 얘기하게 되면 다음 스피치 하시는 분도 작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시는 분도 작게 하게 되고 네. 이 첫 스타트 스피치 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스피치 첫 번째 순서 하시는 딱 그 막중한 임무를 딱 맡게 되면은 시간은 굉장히 엄수하게 되고 그리고 짤막하게 화이팅이고 목소리 톤은 굉장히 높게 하시면서 자신있게 목표 외치는 스피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순서가 딱 되면 내가 정말 큰 이 팀의 이 하이하이 팀의 막중한 임무를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딱 스피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스피치를 했을 때 누구보다요 내가 성장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해가지고 좀 잘 기억해서 첫 순서, 오늘도 분명히 첫 순서가 또 누구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첫 순서에 대한 사장님이 딱 막중한 임무가 되면 화이팅 있고 딱 그 목표 스피치 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이 이제 끝나고 오프라인이 이제 거의 없고 온라인 이제 줌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스피치 할 때 우리가 또 음소거라는 그런 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음소거. 우리가 그 한 분의 스피치 듣기 위해서 그 줌 안에 미팅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스피커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너무 시끄럽고 환경이 약간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소음까지 들리는 상태에서 내가 스피치하게 되면 그분의 스피치도 집중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스폰서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파트너도 그대로 따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면 그 한 팀에 나의 스피치로 인해서 누군가의 동기부여 줄 수 있는 그런 스피치가 될 수 있는 건데 환경 때문에 나의 스피치가 오히려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줌 미팅 할 때는 항상 조금 이 미팅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환경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이런 미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미팅 참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불어 외적 자세 줌 미팅을 한다고 해서 약간 사람이 안 본다고 해가지고 약간 좀 편하게 있냐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깔끔하게 내가 이 미팅을 통해서 비즈니스 사업가로 참석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외적 자세를 깔끔하게 하고 주변 환경을 조금 잘 관리하셔가지고 미팅 참석할 때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미팅을 참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지금 쭉 얘기했는데 이거 또 링크도 이제 또 된대요. 그 뭐냐 유튜브로. 그래가지고 내 스피치에 대한 거를 좀 점검하셔가지고 이 팀에 그리고 내 사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더 스피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